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하는 정성모가 이번에는 마이매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엔제의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엔제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엔제를 여러 권을 이제 구매해서 열심히 풀려고 할 거고요. 또 아직 개념이 좀 덜 끝난 친구들은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직 개념이 안 끝났는데 애들은 막 엔제를 막 풀고 있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너무 늦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직 개념을 덜 끝낸 친구들은 개념을 끝까지 확실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개념 정리 잘 하시고 이제 한 인문 엔제 정도를 걸치면 어떨까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교재 중에 이제 인문 엔제가 있고 실전 엔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문 엔제를 지금 개념하고 좀 병행하시는 정도로 불안감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엔제를 풀려고 하는 친구들은 꼭 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엔제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건지, 이거 엔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벅벅 풀면요, 어쩌면 지금 그냥 개념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순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 부분을 좀 풀어 드릴게요. 일단 엔제라고 하는 것들을 푸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엔제를 푸십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야 되는 문제는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능에 직접적으로 연계된다고 하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엔제를 푸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이 배웠던 개념을 문제풀이하고 어떻게 연동할 건지, 또 내가 배운 개념이 문제풀이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실전 엔제들을 많이 푸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들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엔제가 아무리 수백 권, 수천 권의 엔제를 풀더라도 수능장에서 그대로 똑같은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출제 원리를 좀 아시면 되는데, 수능 출제는 수능을 출제하죠. 그 다음에 검토위원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엔제를 다 구매해서 출제에 가져가서 수능하고 똑같은 문제가 시중에 엔제에 있으면 다 제거합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예요. 그거에서 유일하게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제거하지 않는 책은 딱 두 권입니다. 플랜스하고 엔서라고요. 그럼 고맙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입니다. 그 연계 교재만 그대로 나올 수 있지 나머지 모든 엔제는 똑같이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엔제를 수백 권, 수천 권을 푼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아요. 이것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엔제를 하는 이유는, 그래요,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맞출 수 있는 힘을 기르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출문제가 중요해도 기출문제는 이미 나온 문제잖아요.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무리 학습하더라도 새로운 유형에 대비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계속 푼다고 하면 나중에는 그 풀이 방법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엔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의 기준에서 푸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엔제를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선한 경험들을. 그래서 엔제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얼만큼 다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엔제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 엔제도 이게 단계별로 학습을 딱딱 해야 돼요. 그냥 유명한 엔제라고 해서 그냥 구매해서 막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겠지만 이게 인문 엔제, 실전 엔제, 점검 엔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엔제도 그렇고요. 이 인문 엔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개념과 문풀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문 엔제를 그냥 쉬운 엔제, 실전 엔제는 고난도 엔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문 엔제라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덜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배웠던 개념이 문제풀이에 잘 연동되는지를 확인하려는 게 인문엔제입니다. 그래서 제 인문엔제가 플랜서라는 강의가 있는데요. 이 플랜서 강좌는 단순하게 난이도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필수 테마들, 즉 우리가 개념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우리가 올인원이나 리본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 파편화되어 있지 않고 이 개념들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정말 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그것이 좀 안 된다면, 개념 내가 아는데 문제풀이가 좀 안 된다면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념 배우고 나서 문제 풀자고 하면 문제 잘 안 풀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이유 정도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정말 개념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개념 확실히 안다니까, 나 다 배웠다니까, 개념 다 안다니까. 근데 문제가 단지 안 풀릴 뿐이야. 그래서 내가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개념이 어떤 문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인문예제를 통해서는 단순하게 쉬운 문제를 막 푸는 게 아니라 개념과 문제풀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계속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서라는 강좌를 통해서는 모든 문제를 풀기 전에 개념 정리를 다 해드리거든요. 개념 정리를 해드리고 그거를 문제풀이에 어떻게 연동되는지, 이 문제풀이에는 어떤 개념을 쓰여지는지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런 과정이 없이 그냥 엔제를 무지성 푸는 거는 어쩌면 자존감만 떨어져요. 내가 개념을 잘 배웠는데 문제 풀려 했더니 안 풀려? 내 능력치가 부족한가? 또는 내가 개념을 잘 못 배웠나? 그래서 잘 배운 개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1년 내내 개념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엔제를 푸는 게 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 엔제를 통해서는 개념이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중위권이든 상위권이든 최상위권이든 극상위권이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엔제라고 해서 이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쭉 풀잖아요. 이 실전 엔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을 마주친다. 다양한 상황에 마주친다. 다양한 상황의 경험이라고 할까요? 요거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푸는 어떤 엔제도 수능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전 엔제를 많이 푸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면서 많은 상황들을 경험하고 많은 상황을 접해서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힘이 있다 라는 것들을 개발시키고 그걸 증폭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전 엔제를 통해서는 이제는 개념과 문풀의 연결고리는 확보한 상황이니까, 인문 엔제를 통해서 이제는 그 연결고리를 계속 확인하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즉 이제부터는 문제풀이의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정해야 돼요. 이런 게 나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것이 유형별로 암기하고 문제풀이의 방법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이렇게 반응하겠다. 이 개념을 감싸고 있는 많은 껍데기들을 제거해서 결국 나와 있는 그 개념 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을 갖는 순간이 와야 되고요. 이 실전 엔제로서 제 엔제는 앤서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앤서라는 강좌와 교재는 단순하게 난이도를 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많이 봤던 유형은 어차피 풀이 방법이 기억날 테니 그건 난이도를 확 올리고, 새로운 사항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쉬워도 새로운 사항이 나오면 낯설 수 있고 체감 난이도 높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은 난이도를 적절히 조정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앤서를 통해서 실전 엔제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엔제인데, 이 점검 엔제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서밋 같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죠. 여러분 넘기는 모의고사들, 이렇게 넘기는 모의고사들, 그거 하기 전에 엔제를 통해서는 하프 모의고사를 통해서 또는 10문항짜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 강의로서는 앤서 사이즈라고 하는 신규 강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엔제를 통해서 학습한 것들을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치가 됐는가,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 점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견된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모의고사를 푸는 이유가 실전력을 갖추려고 하는 걸까요? 실전 연습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10월 모의고사 뭐 이런 걸로 충분합니다. 국가에서 인정된 모의고사로 해서 충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모의고사를 푸는 것은 단지 실전 경험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뭐를 모르고 있는가, 내가 완벽하다 생각했는데 내 약점이 무엇인가. 공부는 거기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10회를 풀잖아요. 그럼 10회 푼 게 공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공부하는 준비고요. 내가 모의고사를 풀어서 틀린 문항이 생겼잖아요. 이제 공부 시작입니다. 틀린 문항이 딱 생겼을 때부터 공부 시작이고, 틀린 문항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효과적으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해설지를 보면서 개념서를 다시 뒤지면서 실전 엔제와 인문 엔제를 다시 보면서 내가 발견된 약점을 보완하고 틀린 문제를 결국 맞게 만드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이 점검 엔제를 푸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점검 엔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약점을 체크하고 이것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가 바로 점검 엔제를 푸는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문 엔제와 실전 엔제와 점검 엔제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 푸는 이유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문 엔제는 내가 고난도 엔제를 풀 수 없으니 쉬운 문제부터 시작하겠다. 엔제는 많이 풀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풀겠다. 내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겠다. 다 잘못된 얘기고요. 입문 엔제를 푸는 이유는 개념과 문제풀이의 연결고리를 만들겠다. 실전 엔제를 푸는 이유는 다양한 경험들을 하겠다. 점검 엔제를 푸는 이유는 내가 약점을 발견하고 공부할 준비를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겠다 라는 핵심 요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또 막 수석 졸업하고 그랬잖아요. 수능도 정말 잘 봤고요. 전국에서 3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은 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일한 얘기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 TC를 통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이런 말들을 들어도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하는 사람이 결국 전체의 4%밖에 안 됩니다. 그 4%가 결국 1등급이 되는 거고요. 이것들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친구들은 전국에서 0.02%도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이 만점을 받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영상을 보고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들, 시험 잘 보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다 그렇게 효과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1등급이 없을걸요? 왜? 다 1등급의 점수를 받을 테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점 잘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과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걸 하는 사람들이 달콤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건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이제부터 어떻게 엔제를 다뤄야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거라 믿습니다. 엔제를 하면서 자주 나오는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걸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엔제 학습 우선도가 뭐냐, 난 무슨 엔제를부터 풀어야 되느냐, 그냥 시중에 유명한 걸 하면 되느냐. 엔제는요 무조건 제일 먼저 1순위로 잡아야 되는 게 기출문제입니다. 당연하죠. 모든 시험은 기출문제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운전면허 딸 거 아니에요.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있잖아요. 그럼 운전면허 필기시험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떤 문제집을 풀 겁니까?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먼저 풀게 돼요. 세상 뭐 사시든 뭐든 뭐 사실은 없었지만 무슨 시험이든 시험은 무조건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자격증 시험이든 무슨 행정고시든 뭐든 기출문제 분석이 우선이죠. 이걸 다 끝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기출문제 빨리 끝내는 거 의미 없다. 수능 전날까지만 끝내면 된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뭘 하는 겁니까? 기출문제 안 풀고? 아니 왜 수능 전날까지 기출문제만 부여잡고 있어야 되냐고. 기출문제는 빨리 잘 정리해야죠. 물론 대충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하겠지만 우리가 리본에서 리본 워크북도 있었고 올인원 워크북에서 기출문제를 다뤘잖아요. 개념하면서 기출문제는 끝나야 돼요. 부족하다면 계속 하시겠지만 일단 1순위용 기출문제를 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말씀드린 EBS 교재. 이건 당연해요. 왜냐면 국가에서 50% 이상을 여기서 낸다며요. 여기서 낸다고 하는 것도 안 풀고 안 낸다고 하는 엔제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되죠. EBS 딱 두 권이잖아요. 수학은 수능 특강, 직접 연계고지가 특과 수능 완성이잖아요. 이건 하셔야죠. 또 특히 또 EBS는 제가 또 EBS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EBS 강의 많이 활용하시고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인문엔제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어려운 문제 하는 게 아니라 쉬운 문제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연결하자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실전 엔제 하셔야죠. 이제 문제 많이 푸셔야죠. 그 다음엔 점검 엔제 푸셔야죠.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체크하고 보완해야죠. 이 인문 엔제가 저한테는 플랜서고 실전 엔제가 저한테는 앤서고 그 다음 점검 엔제는 저한테 앤서 사이즈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엔제를 순서 있게 우선도를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출문제를 하고 있다. 이제 수능특강 시작했다. 늦지 않습니다. 이제 겨우 3월이에요. 그럼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뭐 10월이라고 하면 늦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잘 학습하세요. 그 다음에 오답의 효과적인 복습법, 이 얘기도 정말 많이 물어보던데 오답 정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번 복습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오답의 효과적인 복습법은요, 일단 뭐 10문제를 풀었잖아요. 뭐 앤서사이즈를 통해서 10문항짜리 모의고사 풀었어. 이 중에 내가 3개를 틀렸어. 그러면 틀린 문항을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체크를 잘해야 돼. 처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거 체크를 잘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맞았다. 확실히 맞았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컨디션으로 그 문제를 풀어도 나는 그 문제를 맞출 자신이 있다. 예를 들면 모의고사에서 1번, 2번, 3번은 한 번 맞추잖아요. 그럼 그거는 여러분 어떠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언제라도 맞춥니다. 그 문제를 왜 또 풀고 있어요? 여러분 100문항을 푼 다음에 자 복습하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100문항을 다시 푸는 건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맞춘 문제는 동그라미 딱 치시고 그 다음부터 건드리지도 마세요. 언제라도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세모떼기들이 있어요. 이 세모 체크도 잘해야 돼요. 이 세모는 내가 맞췄지만 불안불안하게 맞춘 거야. 찍어서 맞춘 거야. 틀렸는데 확실히 틀린 건 아니고 뭐 계산 실수라든가 아니면 약간 논리적인 비약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 틀린 거 이런 걸 세모 표시하시고요. 이 세모 표시한 거는 이제 앞으로 하는 이제 별표 표시 또는 뭐 체크 표시 그거보단 중요도가 낮아져. 왜냐면 어쨌든 맞춘 거니까. 아주 단순한 실수로 틀린 거니까. 이거는 일단 별표 치고 체크한 것들의 후순위니까 이거는 시간이 좀 더 있을 때 하시는 건데 맞은 것도 확실하게 이렇게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별해 놔야 되는 게 나중에 한 달 후에 보면 이게 내가 대충 맞은 건지 진짜 맞은 건지 잘 몰라. 그래서 처음부터 다 다시 복습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이 문제는 시간이 내가 되면 꼭 복습을 한번 하겠다라는 체크로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그 대상은 맞췄지만 좀 애매한 거, 틀렸지만 실수하거나 완전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불안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체크 표시를 하든 뭐 별표를 하든 뭐 하트를 하든 이런 것들은 내가 진짜 모르겠는 거, 내가 진짜 틀린 거, 전혀 내가 접근을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풀고요. 잘 보세요. 풀고 못 풀었잖아요. 못 풀었다. 그럼 일단 해설지를 보시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듣겠죠. 이거를 하기 전에 잠깐만 중요한 게 있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학습법이야. 정말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의 학습법이야. 바로 하지 마세요. 풀고 못 풀었다고 하면 바로 해설지와 해설 강의를 보지 마시고 다음날 다시 보세요. 한 번만 더 풀어봅니다. 한 번만. 왜냐면 그날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다시 보세요. 그래서 다음날까지 못 풀었다. 다음날에도 못 풀었다. 만약에 다음날 풀었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세모가 됩니다.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한 번은 못 풀었으니까요. 세모가 되는 거고요. 다음날도 못 풀었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한 다음에 칸을 딱 한 3칸 내지 5칸을 만드세요. 만들고 오늘이 3월 15일이다. 3월 15일이다. 내가 틀렸다. 다음날 풀었다. 못 풀었다. 그럼 3월 16일이죠. 3월 16일 날 여러분들을 처음으로 뭐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설지를 보고 해설 강의 들었죠. 그러면 3월 16일 날 해설지를 본 해설 강의를 들은 다음날을 기록해. 3월 17일. 그 다음에 여기는 3월 18일. 다음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후에 3월 25일. 다음 4월 25일. 그 다음에 한 3개월 지나서 7월 25일. 이런 식으로 일자를 딱 기록해. 그래서 이 날이 되면 3월 17일이 되고 3월 18일이 되고 자 틀린 다음날 해설 강의 본 다음날 그 다음날 일주일 후 한 달 후 3개월 후 이렇게 딱 만들어 칸을 날짜도 써놔. 이때마다 이 문제를 복습하는 거야. 해설지 없이 해설 강의 없이 여러분들이 풀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3월 16일 날 못 풀어서 해설 강의를 봤어. 3월 17일 날 봤더니 풀었어. 3월 18일 날 풀었어. 좋아. 풀었어. 맞췄어. 동그라미 쳐. 맞췄어. 3월 25일이 되니까 이제 틀리는 거야 또. 왜? 해설 강의를 듣고 다음날, 다다음날까지는 기억에 의존했는데
이게 자기 실력으로는 다시 못 풀게 된 거야. 그러면 잘 봐. 3월 25일 날 다시 못 풀었다. 그러면 이때 해설지를 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칸이 생기는 거 5칸이. 어떻게 생길 것 같아? 3월 26일이 되는 거지. 3월 25일 날 또 해설지를 봤으니까 3월 27일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4월 며칠이 되는 거지. 그 다음 5월 며칠이 되는 거지. 그 다음 8월 며칠이 되는 거지. 이때 5개를 또 하는 거야. 즉, 이 중에 어느 한 번이라도 틀렸다면 그거는 다시 처음 틀린 거랑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5번을 학습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추고 이번엔 기억이 좀 오래 남아서 일주일 후까지 맞췄는데 3개월, 한 달 후에 풀으니까 또 틀렸어. 아, 또 틀렸어. 그럼 이 5월 뭐 한 10일이 다시 첫날이 돼서 다시 이제 5칸이 또 생기고 5월 11일, 5월 12일, 5월 19일, 6월 19일, 9월 19일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맞추고 3개월 후에 틀렸어. 그럼 이때가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또 했어. 결국 이 모든 과정 5번을 해설지 없이 답까지 냈어. 그럼 이게 니네 거야. 이러면 이거는 완벽하게 다시 처음에 풀었을 때 동그라미랑 똑같은 거야. 이제는 복습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복습하는 건 이게 바로 누적 복습이고 이게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의 복습법이야. 저는 이렇게 해서 100번가량 푼 문제가 있어요. 100번가량. 저처럼 수학 잘하는 사람도 계속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 몇 개월만 지나면 까먹어. 못 풀어. 그럼 결국은 100번 정도 풀어봐. 이렇게. 그러면 외워서라도 풀어요. 그게 제가 한 100번 푼 문제가 있거든요. 놀랍게도 그 문제가 제가 수능 볼 때 나왔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전 제 능력치로는 그 문제 못 풀거든요. 근데 한 100번 푸니까요. 수능에서 숫자가 바뀌어 나와도 당연히 맞추더라고요. 정말 기억에 의존해서도 맞추더라고요.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엔제를 많이 푸는데 얼만큼 그 안에 틀린 것들을 복습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공부할 준비만 하시고 공부를 안 합니까?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성적이 오릅니다. 엔제풀이의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할까요? 수학은 적당한 학습량은 무조건 뒷받침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7시간을 공부했다. 수학 공부를 했다. 월요일 날 7시간을 하고 그 다음엔 안 했다. 다른 과목 했다. 어떤 친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1시간씩 매일 했다. 7시간을. 절대 양으로는 똑같죠. 내 학습 효과는 어디가 클 것 같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이것보다 일주일 동안 하루 7시간 공부한 것보다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한 것이 효과가 100배, 1000배는 납니다. 1000배는 나요. 그러니까 제발 매일 하시라고. 두 번째, 제일 많이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모르겠다. 모르는 문제. 이걸 몇 분 동안 고민해야 되는가. 빨리 답 보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맨날 그 얘기 하시잖아. 이거 최대한 고민해라. 해설지 없이 풀어라. 해설 강의 듣지 마라. 네가 충분히 고민해서 맞출 때까지 고민해라.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아니 내가 몰랐잖아요. 몰라서 틀리는 거잖아요. 몰라서 안 풀리는 거잖아요. 그걸 뭐 고민한다고 좀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바로 해설 강의를 보면 기억에 의존해서 푸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들이 제일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처방을 드릴게요. 일단 모르겠다, 모른다 라고 하면 15분입니다.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15분 고민합니다. 이 시간은 그냥 세팅된 시간이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니네가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한 문제를 몰라요. 시험장에서 15번이 어려워서 몰라요.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시간 고민할 수 있습니까? 3시간 고민할 수 있어요? 시험 시간이 100분인데요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15분. 그러니까 원래 그래요. 시험장에서도 어떤 한 문제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생각을 해도 15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되면 빨리 버리는 게 나아요. 그 문제 때문에 시험을 망칩니다. 그래서 15분을 고민하세요. 고민하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바로 보지 말고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 날 한번 다시 15분 고민해 보세요.
그럼 이때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세모가 되는 거고요. 이때도 안 풀린다. 그러면 무조건 해설지 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5번 복습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한다, 60분을 공부한다, 그럼 최소한 10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2, 3분 만에 푸는 문제, 15분 고민하는 문제까지 해서. 그럼 3시간을 공부한다, 30문제를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친구들은 10문제 가지고 막 6시간, 7시간을 해. 왜 그러냐? 선생님 6문제 맞췄는데 4문제는 모르는데 해설 보면 안 된다고 해서 한 문제당 3시간씩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공부가 어딨어. 그거는 중학교 1, 2학년 때 하는 거야. 고3이나 재수생들은 극도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거든. 실전에서 내가 이 문제를 몇 분 고민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수능장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15분 이상은 안 돼. 15분 고민하는데 그래도 집에서 푸는 거니까 다음날, 수능은 다음날이 없지만 집에서 푸는 거는 다음날 15분 정도 더 고민해 보시라고. 한 문제에 맥시멈 들어가는 시간 30분이야. 고민하는 시간은. 그리고 5번 복습하시고 중간에 틀리면 또 여기서 5번, 여기서 틀리면 여기 또 5번. 그래서 50번, 100번 푸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것이 된다고. 요게 엔제풀이의 시간 관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엔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무지성 벅벅, 이게 어쩌면 희화화된 단어지만 사실 맞는 말이에요. 무지성으로 벅벅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정확한 플랜을 짜서 저희 입문 엔제 플랜서, 실전 엔제 앤서, 점검 엔제 앤서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 단계별로 엔제를 잘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7월, 8월 돼서 효과적인 커리큘럼인 실전 모의고사의 커리큘럼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항상 그렇게 늦잖아요. 개념하자 그러면 어렵다고 해. 문제풀이 하자 그러면 개념이 안 됐다고 해. 파이널 하자 그러면 문제풀이 해야 된다고 쳐. 그럼 계속 뒷북만 치는 거잖아요. 아직 개념이 안 끝났더라도 입문엔제 정도는 시작하세요. 기출문제 아직 덜 정리됐다고 해도 이 입문엔제 정도는 같이 병행할 수 있잖아요. 기출문제하고 EBS하고 입문엔제까지는 같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것까지는 같이 좀 하시고, 왜냐면 늦지 않아야 되니까. 남들은 다 입문엔제 하는데 나만 계속 개념할 수 없잖아. 남들은 실전엔제 하는데 내가 계속 입문엔제만 할 수 없잖아. 보조와 보폭은 맞추시되 불안한 마음은 없애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제대로만 한다면 저는 분명히 성과가 난다고요. 한 번쯤은 이 엔제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 현장 학생들한테는 수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하는데, 그 다음 또 많은 상담들을 하니까, 근데 또 인강 듣는 친구들은 저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칠 기회가 없어서 이런 좋은 기회로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한 거, 엔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면 학습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고, 또 제 인스타에 정상모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에 DM 보내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그래서 고민을 친구들하고 하지 마시고요. 친구들한테 하면 그 고민이 똑같아. 그리고 해답을 몰라. 친구가 그 해답 안 왔으면 걔가 친구야, 선생이지. 그러니까 대학 잘 간 사람들 나, 좋은 대학 간 사람 나, 여러분 믿는 사람 나, 전문가 나,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확실한 해답을 드릴 테니. 다들 워딩이 좀 센 게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뼈 때리는 말이 있었다면 그래 맞아, 저래야 공부 잘하는 거지, 저래야 성적 오르는 거고, 저래야 좋은 대학까지 라는 생각하시면서 제가 말하는 거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30분이라는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 잘 마음에 새겨서 머릿속에 잘 기억해서 효과적으로 엔제 학습하셔서 원하는 성적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수학을 함께한 정성모가 끝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런 좋은 기회들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모였습니다.